네,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듣기 시작할 텐데요. 학생들이 보통 듣기가 어렵다는 말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어떤 문제가 가장 크냐면 이걸 다 알아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커요. 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듣기 시험을 치는 시험자 중에서, 응시자 중에서 무슨 강사나 아니면 뭐 중국인도 칠 수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일반 한국 학생들이 응시를 하는 사람들 중에 6급 듣기 100% 알아듣는 사람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제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 90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진짜 걔네들도 다 알아들어서 그렇게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도요. 일단 첫 번째 호흡을 해요. 호흡을. 우리가 산모가 아기 낳을 때 무슨 라마즈 호흡법 이런 거 배우죠. 막 후, 이러면서 낳잖아요. 이렇게 하면 산모 숨 넘어가요, 여러분. 듣기도요. 여러분이 단어 하나를 이렇게 뚝뚝뚝뚝뚝 이렇게 들으려니까 이게 힘이 든 거예요. 호흡을 크게. 그래야 애가 나오죠. 듣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크게 호흡을 하면서 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큰 의미를 듣는 것이 가능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보기가 있잖아요. 다 알아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기하고 관련된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그 4개 안에 답 있겠지. 뭐 지금 보기가 100개야? 이런 얘기 한다고요. 4개 안에 답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기를 잘 이용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냥 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 테크닉, 비법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저자직강으로 준비를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에 뻔히 나와 있고 여러분 읽으면 되는 것들. 그리고 뭐 단어 다 나와 있는데 또 단어 얘기. 해석 다 나와 있는데 해석 같이 하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비싼 돈을 내고 말이죠. 동영상을 듣는데 똑같은 얘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거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책으로 표현이 안 되는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만, 직강을 통해서만 전달이 가능하고 같이 풀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해석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책을 보는 게 더 나아요. 그거보다는 저랑은 흐름을 타고 호흡하는 방법, 그리고 비법 적용하는 방법, 이런 걸로 우리가 충분히 듣기를, 사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50%만 알아들어도 답은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일부분은 총 7강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거고 그중 첫 번째가 소개, 인물, 사물인데요. 오늘은 첫 강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제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배울 7강 전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깔 거예요. 우리가 책에 없는 내용이요. 첫 번째는 사초법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실제 시험에서 문제와 문제 사이 간격이 12초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심장박동수가 빨라지죠. 그러면 모든 게 속도가 빠르게 느껴져요. 심지어는 3, 4초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딱 끝났는데 답 찾으려는데 또 R 이렇게 나온다고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항상 시험 치러 가면 재요. 11, 12로 딱 맞춰져 있어요. 있는데 우리 느낌이 그런 거니까 그러면 연습을 어떻게 하죠? 8초를 기준으로 잡자. 일단 그런 다음 4초로 쪼개요. 어떻게 하시냐면 4초는 앞 문제의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4초는 다음 문제의 보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 풀고 오실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또 연습을 하실 거예요. 강의를 듣고. 그때는 이제 요 방법을 적용해서 하시고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은 지금 풀고 이제 들으시지만 같이 풀잖아요. 제가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잖아요. 쫙 틀어놓고 한 몇 문제 정도. 그럼 제가 세요. 딱 끝났죠? 녹음이 4, 3, 2, 1 다음 문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험 치러 가면 환청이 들린대요. 4, 3, 2 제가 옆에서 4, 3 막 이러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알았다. 그러면 4초 만에 내가 다음 문제 보기를 봐야 되는데 4초 만에 보기를 어떻게 다 보냐는 얘기요. 강사로서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문제를 듣기 전에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참 좋아요. 보기 내용을 알고 보시는 게 유리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기를 볼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우리가 학생들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꽤 6급은 보기가 대부분은 길잖아요. 평균적으로. 4초 만에, 4, 3, 2일 만에 보기를 진짜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읽어봤자 한 요 정도? 짧으면 이 정도 하면 끝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본 학생이 어떤 사람의 심리가 있냐면 내가 보기를 막 해석하고 있는데 다 문제가 이제 시작됐어요. 이 하고 나왔어요. 나 CD를 아직 다 해석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듣기가 나왔는데도 듣기를 읽지 않고 CD를 해석을 해요. 계속.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듣기 시험을 치러 갔는데 지금 듣기에 관심이 없어. 난 보기를 읽고 있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4초 만에 보기를 여러분이 읽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강사라고 해서 뚫린 입이라고 보세요 꼭 그렇게 한다고 학생들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규칙성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꽤 많은 경우 앞에 시작 두 글자가 다 똑같더라. 이런 경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세로 줄여요. 이게 아니에요. 쫙 그어버리세요. 쫙 그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은 우리가 굳이 보지 않고 있어도 너무나 통일성이 있잖아요. 여기만 보면 되니까 훨씬 보기가 짧게 느껴지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주어를 찾다 보니까 얘는 세 글자까지가 주어고 얘는 두 글자고 얘는 예를 들어 또 세 글자고 D는 뭐 워까지만 주어다. 그러면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사다리 타기 해보셨죠? 요렇게 이렇게 툭툭 친다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시각적인 효과가 크지 않아요. 완전히 이 양쪽을 뭔가 갈라놓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쫙 내려주셔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내렸죠? 이쪽만 보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때 보기를 4개를 동시에 보는 게 중요해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단 가로로 보기 시작하면 또 해석이 또 들어가요. 4개를 동시에 딱 보는데 마치 뭐처럼 보냐면 이게 한복의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한복의 그림이구나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막 90 몇 점 나오거든요. 4개를 동시에 보고 나중에 좀 더 연습이 잘 되면 이거 보면서 밑에 문제 보기까지 보기도 해요. 그래서 동시에 보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번 읽을게요. 들어야 해서 듣기이고 봐야 해서 보기이다. 쌤,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던데요. 듣기를 들으면서 보기를 읽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기 해석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읽는 동작이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진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시험 치러 가면 꼭 한두 명은 보게 되는데요. 속기사 있어요. 속기사. 막 계속 막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모를 막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도 궁금해요. 내가 무슨 컨닝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제가. 근데 도대체 뭘 저렇게 적나? 궁금한 학생들이 있어요. 적는 것에 온통 신경이 팔렸어요.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듣기가 듣기인 이유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용을 들어야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읽고 혹은 이렇게 쓰면 안 들려요. 잘. 실험을 해보시라고요. 틀어놓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듣기가요. 뭔가 바람처럼 그냥 슝 하는 소리처럼 지나가지 내용이 안 들어와요. 메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우리가 멀티가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상 과학 잡지에서 제가 진짜 최근에 본 얘기인데요. 인간은 멀티가 안 된대요. 단 그 멀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뇌를 아주 빠르게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 동시에 두 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과학 어떤 잡지를 읽은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연구의 한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멀티를 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여러 개로 해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듣는 거가 아니라 딴 곳에다가 듣기를 하면서 주의력을 집중시킨다? 너무나 비효율적인 행동이죠. 네, 그래서 보기는 전체적으로 왜 이름이 보기냐? 보라고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4개를 특히 줄이 쳐져 있으면 뒷부분만 동시에 봐야지 그게 해석이 이렇게 가로 호흡으로 들어가서는 굉장히 듣기가 잘 안 들리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요. 그러면 메모는 어떻게 할까요? 자, 다시 앞에 보시면 이제 요 문제는 제가 얘기했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메모를 하는 건 착한 아이예요?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갸우뚱? 메모는 착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착한 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그래요. 메모는 되게 악이에요. 근데 우리 필요악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게 막 메모가 엄청 좋아서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메모를 집중해서 해버리면 듣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좋아서 하면 안 된다고요. 즐기시면 안 된다고요. 과도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메모는 필요악이다. 악은 확실한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오늘은 우리가 일부분을 하겠지만 이 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인터뷰를 듣고 5문제를 풀어야 돼요. 메모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만큼 최소한의 메모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저랑 몇 가지 약속을 할 겁니다. 자, 줄이 쳐졌다는 가정하에 안 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쳐졌다는 가정하에 이제 우리는 여기를 동시에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 저랑 약속 좀 할게요. 똑같은 걸 보게 되면 오른쪽에 체크. 똑같은 완전 요게 그대로 나왔다. 체크. 똑같진 않고 부분적으로 요 말이 나왔다. 밑줄. 너무 아니다. X. 일단 일부분을 이 3개의 메모만 하겠습니다. 되셨죠? 일치하면 체크. 부분이 일치하면 밑줄. 너무 아니다. X. 그 외 메모는 일부분에서 필요치 않아요. 한자를 적을 일도 없어요. 2부분, 3부분 넘어가도 한자를 적지는 않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하고 일단 일부분은 이렇게 흐름을 잡아서 가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자, 먼저 4, 3, 2, 1 가고 있잖아요. 지금 4, 3, 이거다. 2, 1. 자, 주룩 이렇게 그냥 2, 1, 참편 이렇게. 특히 숫자가 보이는 거는요. 안 보고 있어도 돼요. 왜? 숫자는 어차피 들리면 그때 가서 봐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3개 동시에 볼게요. 되셨죠? 그럼 훨씬 간단하죠? 3개 동시에 보면서 자, 들어보겠습니다. 1. 红楼梦是我国古代4大名著之一. 민주주의라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봐요. 이렇게 읽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나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딱 봐야 돼요. 딱 보면 유명한 도서 중에 작품 중에 하나이니까 유일한 건 아니잖아요. X. 아니죠. 자. 成书于1784年. 그런 연도가 없잖아요. 자, 우린 A, B 볼 거예요. 이건 나중에 봐도 돼요. 是我国古代最伟大的长篇小说. 끝. 여러분, 일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질문이 안 나오죠. 그럼 이러면 끝난 거예요. 자, 원문 한번 띄워볼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처음부터. 1. 红楼梦是我国古代4大名著之一. 보세요. 4대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뭐가? C가 날아간 거예요. 成书于1784年.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是我国古代最伟大的长篇小说. 是长篇小说. 그래서 답이 B였던 거예요. 자, 마저 조금 더 들어보면 也是世界文学经典巨著之一. 네, 상관없어요. A, D만 지금 보시면 돼요. 作者曹雪芹. 네, 작가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확실하려면 이 앞에 그냥 작가가 아니거든요. 이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由于种种原因 여러 가지 원인으로 曹雪芹的《红楼梦》只留下前80回. 네, 앞에 80회만 남아있대요. 지금. 现通行的续作 자, 续作라는 말이 나왔죠. 续作는요. 是由高鹗续全的120回. 네, 숫자는 200하고 겹치는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쵸? X. 그리고 续作는 이 사람에 의해서 적힌 거니까 역시 A도 아닌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요. 자, 보세요. 4, 3, 2, 1 요렇게. 자, 사실은 4, 3 하고 뒤를 뚜루룩 쭉쭉쭉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지금 A만 학술 논문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어떤 치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오른쪽만 동시에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2. 学术期刊给人的印象多是严肃枯燥。 자, 내용을 들으면서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해석 발표 안 나오는데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내용의 흐름을 다시 처음부터. 2. 学术期刊给人的印象 사람에게 주는 인상은 多是严肃枯燥， 그런 말은 없으니까. 甚至古板，让人生畏。
而这本期刊 자, 이제 이 치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로 B, C, D. 그럼 A는 일단 아닌 거예요. 논문이 아니죠, 지금. A는 아니고 则对形式 싱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일단 부분이 나왔으니까 밑줄 칠게요. 进行了探索和创新。 创新, 새롭다, 신. 그래서 거의 답은 C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처음부터. 二，学术期刊给人的印象 학술 어떤 간행물이 학술지죠, 주로. 학술지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多是严肃枯燥， 엄숙하고 재미없고 몸이 甚至 건조하고. 古板， 네. 让人生畏。 네. 而这本期刊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우리는 쟤를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则对形式进行了探索和创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답이 C, 형식적으로創新, 새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신이 들어가는 C가 답이 되겠고요. 더 이상은 다른 내용은 일체 여기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학술 논문 자체는 이미 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3번. 먼저 제가 이거 좀 띄워놓고. 三、 네, 자, 앞에 보시고. 자, 4, 3, 2, 1입니다. 자, 전부 주어는 타입니다. 타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될 거고요. 나이 이런 거 숫자 있는 거 좋다니까요. 그때 그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三，我最大的错误是没有花光所有的钱。没有花光所有的钱 아닌 건 빨리. 얘는 다 썼다고 했어요. 자, 이제 A, B, D만 보세요. 林海音把工作赚来的钱全部买成了房子。65岁时， 자, 65세가 B에 나오죠. 한번 볼게요. 他决定去云游四海。 네, 하기로 했다. 여행하기로 했다. 이미 답은 뭐다?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처음부터요. 三，我最大的错误 내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是没有花光所有的 모든 钱。 돈을 쓰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林海音把工作赚来的钱 네,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했다? 全部买成了房子。 집을 샀어요. 65岁时， 네, 65세 때 他决定去云游四海。 윈여 여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방을 여행 다니기로 했다. 답은 확실히 뭐다? 네, B. 그리고 앞에서 가장 큰 잘못은 다 쓰지 않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C는 제껴지고 네, 답은 B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2세도 한번 좀 볼까요? 每当钱花光了，他就卖掉一套房子。82岁去世 자, 82세가 나왔어요. 时， 네, 세상을 떠날 때 还留下数套房子。 그래도 여러 채의 집을 남겼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82세 때 팔았다도 아니고 한 푼도 안 남겼다도 아니고 모두 날아가게 되면서 확실히 B가 정답인 게 확인이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4, 3, 2, 1. 네, 들어가면 됩니다. 시작. 四，黄酒用糯米酿成。 자, 처음부터 제가 잘못 끊었어요. 다시. 四， 동시에 보세요. 내용 듣고 黄酒用糯米酿成， 따라서 X. 누움이 아니자 땀이잖아요. 它既是一种男女老少皆宜的低度饮料， 띠뚜. 근데 뚜 슈가 까우다고 했으니까 빨리 X. 也是理想的烹饪调料。 烹饪调料 답은 C. 요렇게 끝. 일부분이 이래서 쉬워요, 여러분. 보기를 잘 이용해서 또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일치하면 바로 질문 기다릴 필요 없이 답을 찾으시고 한번 띄워볼게요. 준비하시고요. 처음부터. 四，黄酒用糯米酿成， 네, 이 쌀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어쨌든 제가 아니라는 건 제끼시고. 它既是一种男女老少皆宜的低度饮料， 네, 치, 뭐뭐이기도 하고, 예, 뭐뭐이기도 해요. 띠도 일려 아주 낮은 정도의 음료다. 따라서 D도 제껴지게 되고요. 也是理想的烹饪调料。 네, 요리할 때 조미료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C다. 요런 식으로. 네, 자, 데이 2로 넘어가서 다시 1번으로 갑니다. 4, 3, 2, 1. 훑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게요. 一，春晚0点报时候的第 자, 요거를 나중에 한번 원문을 보시면 알 건데 다시 들어보세요. 一，春晚 춘완 0点报时候的 0点报时候的 그 0시를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第二个节目 두 번째 프로그램인
大话捧逗。 그래서 얘는요, 그 시간대가 빠지고 그냥 이 전체 춘완에서 두 번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틀린 말인데 이게 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좀 더. 让观众们记住了一匹黑马，贾 여러분, 헤이마라는 말이 우리가 다크호스라는 영어를 그대로 의역한 건데 그게 진짜 말은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玲。 자,링 나옵니다. 이제 BCD 오른쪽 보실게요. 这个说相声的这个说相声的 답 나왔어요. 답은 바로 D. 자, 띄워놓고 다시 처음부터. 一，春晚0点报时后的第2个节目大话捧逗。 네, 그래서 이 부분이요. 0시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냥 전체 춘완이라는 프로그램의 두 번째는 아니었기 때문에 답에서 빠지게 돼요. 让观众们记住了一匹黑马，贾玲。 네, 헤이마 아까 말했다시피 다크호스. 네, 새로 떠오른 사람을 얘기하죠. 네, 이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었대요. 这个说相声的80后女孩 네, 说相声的 이 아이를 여자아이를 꾸미면서 相声 만담 같은 거예요. 만담을 하는 80호 80년대생 여자아이는 하면서 답이 이제 바로 D가 되겠고요. 이 아이는 80년에 뭐뭐 했다. 요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면서 같이 제껴지게 되겠네요. 자, 2번 4, 3, 2, 1. 4개 동시에 보셔야 되고요. 자, 들어가면서 4개 동시에 보면서 듣기에 집중하면서 봅니다. 小虎队的同台表演。当主持人喊出小虎队时， 네, 이 사람들 이름을 불렀을 때 真的有一种心潮澎湃的感觉。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었다. 이 정도죠, 그냥. 当他们3个出现 싼 거예요, 싼 거. 근데 이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건 빼줄게요. 在高高的舞台上的那一刻， 네, 무대에 나타났을 때 往日那熟悉的动作， 그 익숙했던 동작들. 那个曾经让我们在 KTV 里无数次唱响的歌曲， 네, 우리로 하여금 많이 부르게 만들었던 노래. 不断模仿的动作， 아, 끊임없이 우리가 모방했던 동작.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동작을 모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방한 거지. 仿佛我们又找到了那曾经的青春岁月。 그때 청춘을 찾은 것 같았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일단 속어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대로 불러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하게 만든 걸로 봐서 새로 생긴 것도 아니므로 답은 뭐다? B다. 이렇게 되는 흐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요. 2. 小虎队的同台表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로 치면 H.O.T나 잭스키스가 다시 막 이렇게 오랜만에 뭐 모여가지고 다시 무대를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当主持人喊出小虎队时， 이 팀 이름을 불렀을 때 真的有一种心潮澎湃的感觉。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자, 当他们3个出现在高高的舞台上的那一刻， 네, 그들 3명이 무대에 나타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A를 제껴낼 수 있어요. 한 명이 아니죠. 往日 왕을 옛날에 那熟悉的动作， 익숙했던 그 동작들. 那个曾经让我们在 KTV 里 KTV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노래방. 无数次唱响的歌曲， 정말 많이 따라 불렀던 그 노래. 不断模仿的动作， 우리가 끊임없이 따라했던 모방했던 그 동작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 생긴 팀도 아니고 그 팀이 사람들을 따라했던 것도 아니고 유추해서 아, 되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팀이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먼저 좀 띄워놓고 3， 네, 준비 4, 3, 2, 1 보시면서 4개 동시에 보면서 귀는 기울이세요. 3，脸谱是指中国传统戏 중국传统 전통적인 현대 아니에요. 현대 아니에요. 剧里男演员脸部的彩色化妆。 끝났어요. 답은 뭐죠? A. 너무나 그대로 불러줬으니까. 자, 띄우고 다시요. 처음부터. 3，脸谱是指中国传统戏剧里男演员脸部的彩色化妆。 네, 그래서 리엠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희극에서 남자 배우들 얼굴에 하는 어떤 컬러, 화장입니다. 라는 말로 일단 B씨가 제껴져요. 무슨 가면도 아니고 현대 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뭐다? A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조금 체크가 돼요. 内行的观众从脸谱上 네, 관중들은 그걸 보고 就可以分辨出 뭐를 구분해내냐면 这个角色是英雄还是坏人， 이 배역이 영웅인지 나쁜 놈인지 聪明还是愚蠢， 똑똑한지 멍청한지 受人爱戴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还是使人厌恶。 아주 싫어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京剧那迷人的脸谱 네, 경극에 쓰는 어떤 화장이죠. 이 경극 화장은 在中国戏剧无数脸部化妆中 네, 중국의 여러 가지 이런 화장에서도 占有特殊的地位。 특수한 지위가 있다. 즉 의미가 없지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뭐 벌써 아까 A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4, 3, 2, 1. 딱 봐도 뒤가 길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보셔야 돼요. 시각적으로 더 많이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绘本顾名思义就是画出来的书， 자, 듣고 있죠? 들으면서 보셔야 돼요. 화出来 그려냈다는 말이 나왔고요. 是指以绘画为主，并附有少量文字的 少量文字, 문자가 소량 있기는 한데 얘는 아예 출연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껴놓고 좀 아직 부족하니까 좀 더 BCD를 우리 볼게요. 故事书。 故事, 이야기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다 B 맞아요. 자, 내려가서 확인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4. 绘本顾名思义就是画出来的书， 그림으로 표현한 책으로 是指以绘画为主， 이 A 웨이 B, A를 B로 삼다. 회화를 주로 삼아서 并附有 예, 거기에 부가적으로 少量文字的故事书。 네, 소량의 문자가 있다 라고 해서 문자가 없지 않고 예, 그림을 통해故事,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답은 확실하게 예, B가 되고 더 이상 CD하고 관련된 내용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해설을 하는 거는요, 책에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빨리 찾아내는지 저와 함께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일부분 진짜 정말 할만해요, 여러분. 다 못 알아들어도 학생들 정말 잘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꾸준하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